밑으로 흘렸으니까 주워 가시면 됩니다. 뭔 시험인지는 아니 그냥 나 혼자 웃돌리는 건데 뭐 JR 이거 왠지 종로 같은 느낌 드네요. ET 영화인가 아니면 이투스인가? 주워 봐요. 나는 모르겠어 뭔지. 이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흘리신답니다. 그래서 이거 4개 들어있고 다음 주에 흘릴 거는 흘릴 거 두 번째 흘릴 거는 또 4개 들어있대요. 그래서 다음 주 건 대성품 DS도 들어있을 흘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뭐냐면 그 여러분들 지금 문독선도 하시고 간승제도 하시는데 결국에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한 번 보고 계시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45문제 다 훈련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원래는 이제 보통 교육과정에서는 EBS에서 출판한 만점 봉투 모의고사 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거 좀 유명한데 만점 봉투 모의고사 사람이 풀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좀 처참해요. 문제 수준이.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거긴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고. 그래서 문제가 되게 유치해.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조금 비싸지만 괜찮은 문제들이 사설 문제들 얘들이 그래도 나름 유명한 학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만드는 거라서 퀄리티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45문제 훈련 다 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틀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주워 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가요. 총 8개가 나갈 거야. 네. 여기엔 4개 들어있어. 아이고야. 우리 수능 결심부터 볼까요? 일단 잘 챙겨짐. 괜찮아요. 이렇게 다 비를 맞고 있는 이구나. 나왔는데 비가 내려. 비 오는 줄 몰랐어? 진짜 또라이야? 우리 문학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문학 추가적으로 할 게 있어서 문학부터 보도록 할게요. 39? 39? 문학이야? 아니요. 남은 날짜. 아 맞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꽤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그만큼 주가 후훅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엊그제 100일 남았거든요. 30일째로 들어왔거든. 시간 빨리 가지. 원래 이때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시간 빨리 가요. 그래서 잘 지금 할 수 있다고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저번에 우리 장면 전환 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에 나오는 장면 전환, 주요 장면 전환들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연습해봤어요.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장면 관련된 공간 정보에 대한 묻는 문제를 과제로 내드렸어요. 그게 저기 우리 55도 했었죠? 소대성전에서 꿈속의 공간인지 아니면 다른 공간인지 구분하는 문제 바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3점짜리도 나오고요. 이번 구평하고 작년 구평하고 올해 구평 둘 다 당연히 고전소설에서는 이건 고전이 아니구나. 그 시나리오에서도 장면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장면마다 인물의 심리를 묻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걸 파악해서 맞추라는 문제 그거 한번 풀어보라고 했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60쪽 보시면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현대 소설인데 살짝 좀 추상적인 소설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보신 거죠. 보기를 이용한다면 31번에 보기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작품의 주제도 파악하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못 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오답률이 높았어요. 요 크리스마스 캐럴이 어렵다고 생각하셨나? 오답률이 좀 구평치고는 유의미하게 높았던 소설입니다. 전통적으로 현대 소설은 오답률이 높게 나오지가 않아요. 인물의 심리 파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것들은 결국에는 이 보기 적용 문제였거든요. 자, 님들아 30번 문제를 제가 유익 있게 한번 해보라고 했었어요. 이게 공간 정보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공간이 바뀌었다, 이동했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각 공간에서 무슨 의도로 그 글쓴이, 서술자라고 해야 되나? 주인공이 어떤 심리로 이 공간에서 존재하는지 역시 결국엔 심리 문제였어요.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고전소설에서의 공간 문제는
단순한 공간 정보에 대한 문제. 저번에 제가 표상적 의미에 대한 파악 이런 용어를 써드렸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정보를 잘 판단하면 고전소설에서는 공간 정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입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시간을 뛰어넘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천상의 세계로 간다든가 꿈속 세계라든가 이런 비현실적 요소가 고전소설에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이동, 그 표상적 의미를 잘 보라고 했던 거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풀어오신 최근 기출, 작년 올해 9평에서 나온 공간 정보는 당연히 그런 판타지적인 건 없습니다. 대신 뭐랑 결합되어 있어요? 다 풀어보셨잖아.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랑 공간이랑 관계를 물어보게끔 되어 있다고. 30번 문제 봐봐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 기억은 은신처고요. 니은은 바위 틈이었습니다. 둘 다 공간인데요. 왜 이 공간에 존재하는지, 무슨 마음 상태로 존재하는지 그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물 심리 그냥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자, 저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 일단 기억은 경관이 지금 감시하기 때문에 이 경관에서 숨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되겠죠. 뭐 너무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니은은 이 바위 나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무엇을 보았다. 이 얘기는 지금 자기가 날개가 나타나는 거 날개가 지금 있나 확인해 보려고 한 거죠. 당연히 다른 사람 때문에 출현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등장했다 그래서 여기로 갔다 말이 안 되는 심리죠. 전혀 상관없는 심리였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3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맞췄냐 못 맞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 정보 나올 때는 꼭 인물의 심리를 연결해서 봐라. 그렇게 나온 거고 이건 좀 쉬운 거였어요.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연습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보기 적용 훈련까지 나갈게요. 자, 오늘하고 다음 주쯤 하면요. 이 문학 이론은 다 끝나요. 7가지 그 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4개 있거든요. 정리 한번 해볼래요? 오늘도 말씀드릴 문학에서 읽어야 되는 태도, 객관적인, 주어진 대로만 읽으라. 딴짓하지 마. 오늘 최근 기출에 객관적인 또 할 거야. 두 번째는 정서운동. 시던 소설이던 화자 인물에서 사람들의 정서가 혼동되어 있는 문제 항상 나와요. 저번에 훈련해봤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갈등이었어요. 갈등. 근데 현대소설에서 갈등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유념해 보세요. 저번 시험에서는 다면적 갈등 막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물 관계가, 인물 갈등, 인물끼리 있는 갈등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인물이 정확히 어떤 인물들과 갈등이 형성되었는지 그걸 보라는 알려주는 최근 기출이요. 그리고 방금 본 거는 공간 변화에 따른 정보 방금 설명했죠. 그래서 현대소설은 심리와 공간도 연결시켜라. 자, 오늘 마저 훈련할 거는 오늘까지가 사실 실질적인 스킬인데 보기 적용 훈련 문제입니다. 페이지 64쪽으로 올게요. 일단 끝판왕부터 보고 가자고요. 벌써 10년이 넘은 수능이 돼버렸네. 이게 11수능인데요. 보기 문제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수능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기에 나온 거는 보기에만 따라가야겠지 당연히. 근데 이 얘기부터 하자. 이걸 시작. 오늘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건데 보기가 작품일 때가 있고요. 보기가 작품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거 나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자, 일단 이 보기는 보세요. 자화상 괜찮을까요? 작품 제목이거든요. 여기에 해당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4쪽은 보기와 작품이 일치하는 거에 해당해요. 근데 그 다음에 풀 여러분들 67쪽에 5번 문제 보세요. 다음 장 67쪽에서 5번 문제. 이거 보기식 보실래요? 이 작품은 채봉감별곡이라는 작년 6평이거든요. 근데 작품이랑 보기랑 같나요? 아니죠. 이 보기는 소설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보기에 있는 내용이 무조건 작품에 적용돼야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가 작품 설명이 아니다? 그러면 꼭 보기에 있는 말이 맞았다고 할 보장은 없어요. 이렇다는 거지 참고용어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차이를 조금 인지하면서 해볼게요. 보기가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풀릴 거예요. 다시 끝판왕 다시 오자고. 64쪽 오시면 미리 경고하면요.
제가 왜 보기에 철저히 따라가냐면 이 시 한번 보세요. 이거 아세요, 님들 이 시? 예, 여러분들 정도면 다 알 겁니다. 윤동주의 자화상 모르는 사람 글쎄 이쯤 되면 찾아보기 힘들어요. 고등학생 중에 고3쯤 됐고 뭐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면 자화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자화상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대부분 고1, 2 내신 때 배워요. 1학년 때 대부분 하시고요. 1학년 때 안 하면 2학년 때도 하고요. 만약에 우연찮게 두 가지 교과서에 모두 다 자화상이 없었으면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라도 주고 안 그러면 그냥 문제 풀더라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화상은 님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공부를 다 해와요. 그래서 틀려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기다가 때려 박는 순간 비극이 펼쳐져요. 특히 보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배운 내신 내용이 있고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누굴 따라야 돼? 당연히 보기를 따라야 되지. 그거 훈련입니다. 자, 시간을 한 문제밖에 안 넣어놨어요. 딴 거 다 뺐어. 어차피 이거 말고는 다 유치한 문제라서. 요거 하나 풀어볼 건데요. 시 다 알죠? 쓱 보시고요. 풀어보세요. 보기와 작품이 같은 거니까 철저하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일단 틀릴 거야. 틀릴 것 같아서 풀어가는 거야. 빨리 해봐. 아니야. 아니 추워. 자, 됐을까요? 1분 들리면 된 것 같은데 시를 다 알고 계시니까 답 나오나요? 4번이네. 자격증 할만할까? 그 공부야. 또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자,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 자화상은 우리가 읽은 작품 무게. 오늘 조금만 낮춰서 할게. 아니 저번에도 이 소리 했던 것 같은데 내신 기간이라서 이게 좀 피곤하네 나도. 자 봅시다. 수능만 대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기 있는 절반 분이 저랑 같이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연 볼래요? 마지막 연? 이건 학교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연하고 마지막 연을 비교해봐요. 2연, 마지막 연. 똑같죠? 근데 하나가 뭔가 추가되어 있어요. 2연에서는 자연이 있대요. 그 우물 속에. 3년 보시면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네. 2연에 자연이 싹 있고 3연 첫 줄에 그리고 사나이가 있대요. 근데 마지막 연을 보면요. 자연이 있고 그 속에 자연스럽게 사나이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원래는 자아가 분리되어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 우물이나 거울, 유리 따위에 비치는 것은 본인의 모습 비쳐 보이잖아요. 이건 자기의 또 다른 나, 즉 자아를 의미할 때, 자아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소재입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우물 속에 비친 사나이는 분명히 화자 맞는데 화자의 또 다른 모습이니까 화자의 자아로 설정한다? 요건 기본. 근데 2연 3연에는 이 우물 속의 풍경과 사나이, 나의 자아가 분리되어 있어요. 하여간 세 개와 분리되어 있는 자아인 거야. 근데 마지막 연에는 그 세 개 속에 사나이가 들어있어요. 하여간 자아가 세 개와 합일됐다, 화해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배워요. 근데 답이 4번이 돼요. 왜 그러겠어요? 보기 없어요. 가볼게. 보기 한번 볼게. 보기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합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밑줄 칠게요.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 여자 밑줄하고 동그라미 1번 매칭해 보자고요. 3월이고 그 다음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 밑줄 치고 동그라미 2번 보기, 이게 지금 우물의 해석이에요. 지금 보기에서 하는 우리가 내신에서 배운 거랑 달라요. 물론 하늘을 향해 이런 게 어딨어. 그냥 가는 거야. 그 동굴의 원형에 자 밑줄 모텔을 떠올리게 요게 3번 우물은 모텔을 떠올리게 해준대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이제 말이 돼. 보기에서 이랬으니까 그냥 이 우물은 모텔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야. 모텔가 뭔데요? 뭐 엄마 뭐 품 이런 건데 올라가도 돼. 그냥 모텔을 떠올리게 하는 거구만. 자 계속 갈게요.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아상화는 자 여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 여기 밑주시고 동그라미 4번 그리고 이 4개로 선지 4개가 구성되어 있고 하나가 없어요. 그게 4번이었어요. 선지 1번 볼까요?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 아하 이거 몇 번이에요 보기에 1번 바로 나오죠. 매칭해봐요. 동그라미 2번 우물 속에 들어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됐어요.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얘기야. 근데 지향한다는 말로는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애매해요. 화자가 하늘을 향해 있는 거는 보기에 있으니까 오케이인데 화자가 지향해 온 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면 예, 애매합니다. 하지만 틀렸다라고도 판정할 수 없는 말이니까 스톱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일단 인내 보기에 하늘 향한다는 게 이렇게. 자, 선지 3번. 한사나이 3오연에서 한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여기 화자는 자신을 성찰 됐죠? 요게 동그라미 4번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동그라미 1번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자신을 투영했다, 자신을 성찰했다 같은 말이죠. 자 선지 4번 봐. 유견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건데 우물 속에 자상을 들여던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다. 자아 성찰이 완료됐다 이렇게 배우거든. 자아 성찰 완료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끝냈다 맞겠다 아니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시에서 완료됐다고 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화자는 이 시는요 그냥 우물 속에 사나이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끝나고요. 보기에서는 이 우물이 화자가 바라보는 거라고 4가지 뜻을 줬어요. 그러니까 끝냈다라는 행위 태도를 어디서도 찾을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4번이 답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끝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존재 탐구, 자아 성찰을 끝낸 게 아니면 뭐예요? 모텔을 떠올리게 한다, 하늘을 향해 있다, 투영해 본다. 자, 그러니까 떠올리게 해주는 존재인 거야. 무언가는 여기서 모텔이라고 정해줬네요. 내가 뭔가 그리워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떠올리게 해주는 것이라고 마무리해줘야 맞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보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끝낸 게 아니야. 떠올리게 해줬어. 이게 어떻게 끝난 거야? 떠올리게 해줘. 그래서 4번이었고요. 5번은 모태적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 대척 나와 있는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거였죠. 됐을까요? 그래서 보기 문제 풀 때는 이게 사실 끝판왕이긴 해. 철저하게 보기에 입각해서 시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 보기는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에요. 내가 무슨 시인지 주제가 파악되지 않는 시나 작품, 소설 따위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주기도 하니까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좋아요. 전 적극 권장. 근데 반면에 보기랑 어긋나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평소에 내가 미리 준비하거나 공부한 거라고 해도 틀린 말이라는 거. 뭐에서 조심해야겠어? 연계 작품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연계 작품. 우리 수안에 있는 문문 문학은 정리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해서 가잖아. 근데 이 보기가 장난질을 하는 순간 아예 해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또 그때그때 바로 읽어줘야 돼요. 바로 한번 연습해볼까? 이거를 넘겨보세요. (71쪽으로) 오세요. 이거 그냥 올해 9편부터 봅시다. 왜? 이건 올해 여러분들이 연계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71쪽 오셨나요? 이게 얼마 전에 봤던 9편이고요. 연계 작품 뭔지 아시죠? 저기 나 작품, 두 번째 작품인 신경님의 길이 올해 수특에 실려있는 현대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준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보기 먼저 읽어볼래요? 가에서 나에서 이거 뭐야?
보기가 작품인 거네. 가에서 나에서라고 했으니까 보기에서는 작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말은 철저하게 맞는 거예요. 아까 했던 11년 수능에서 이 22구평으로 오면서 문제가 요 타입 문제가 어떻게 진화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일단 보기 다 최근에 풀었겠지만 그래도 보기 한번 먼저 읽어봐요.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빨리 읽어. 자, 보기 다 읽으셨나요? 나에 대한 보기 내용만 조금만 다시 한번 보자.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 치우쳐서 여기 밑줄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여기 밑줄. 화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요약해줬어요. 내면 길을 못 찾고 있다고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있대요. 그렇구나. 그 다음 그러면 밖과 안을 대비했다고 하고요.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내는 길의 상식적 의미를 진술했대요. 와, 이거 뭐 이렇게 말이 어렵냐 하지만 밖과 안이 대비되어 있구나. 그럼 이 시에서 길은 안과 밖이 대비되어 있는 거 이건 미리 준비하면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연계니까. 그래, 내적 성찰이 중요하다. 뭐 이거는 이미 처음에 성찰 얘기했으니까 요 정도로 패스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풀어볼 거거든요. 나만 보면 되고요. 나 작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우리 처음 했던 거 다시 써먹어봅시다. 객관적으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정서 주체를 정확히 잡아주세요. 우리 1, 2단계에서 했던 거 하면서 읽어봐요. 나를 지금 빨리 읽어봐. 3초만 줄게. 30초. 물어볼게. 다 읽었죠? 여러분들 나 작품에서 사람들은 몇 종류가 등장합니까? 이거라고 한 거야? 이거지? 두 사람이에요. 일단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이요. 맨 첫 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어디냐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신경님 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경님 길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아는 사람 이것도 나름 형태야.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여기는 아는 사람이에요. 보기 다시 볼래요? 아까 밑줄 친 밑줄. 사람들의 생각이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 누가 내면의 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읽었으니까 다들 무시했잖아. 얘들이 보기에 해당하는 내면의 길을 못 찾은 사람. 내면의 길을 못 찾은 사람이에요. 보기에 나와 있었지. 괜찮을까? 그러면 이 안에 담겨있는 말은 다 내면을 못 찾은 말들이에요. 어떤 말도 좋은 말 같은 것도. 자, C 보세요. C 묶인 부분.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된다는 거야. 슬기를 가르치는 거다 좋은 길이라는 건가? 아니요.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내면의 길을 못 찾은 사람들이 하는 말. 약간 안 좋은 말인 거야. 더 읽어볼게요.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요. 온갖 곳, 온갖 사람들이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누가? 사람들이 이거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한 거야. 길이 이렇게 하는 것도 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뭐라고? 계속 말하지만 내면의 길을 못 찾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조금만 더 갈게. 한 줄 남았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 깊이 들어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됐을까요? 길이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을 모른대요. 우월하면 똑같잖아요. 내면의 길을 못 찾았다. 그리고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화자가 알려줬어요. 일깨워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23번의 선지 4번 그대로 와볼게요. 23번의 선지 4번 그대로 나는 방금 봤던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요. X죠. 됐을까요? 여기는 내면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내면의 길을 찾습니까? 보기랑 본문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한다면 보이시고요. 물론 이 시를 준비했다면 더 편하게 고를 수 있는 건 맞아요. 됐죠? 계속 이거 내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아니라고. 내적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적용한다는 거는 어디 부분이 시에서 어느 부분인지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아까 그거는 보기만 충실히 읽었어도 풀 수 있었는데 여기 2017 수능까지는 이게 됐었어요. 옛날 보기 문제는 본문 안 읽고 풀었어요. 보기만 봐도 답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화됐어요. 뭘로 진화됐냐면 요런 걸로 다음엔 진화했거든요. 그게 전 페이지 와보세요. 69쪽에 8번 문제 보고 계시나요? 아 이거는 작품 설명하고다. 미안 67쪽에 5번 아까 봤던 거 67쪽에 5번 보세요. 네 이렇게 진화됐어요. 결국에는 뭘로? 이걸로. 보기가 작품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설에 대해 설명했지 나는 채봉 반복으로 설명한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게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결국엔 어디까지 간 거예요? 다시 작품 해석으로 왔고 작품 해석에서 작품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을 연결하는 것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 해야 돼요? 결국엔 작품 해석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객관적 읽기와 정서 탐색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본질로 돌아왔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 전의 형태도 좀 풀어봐야 되니까 5번 문제 보시면 이건 보기가 아니에요. 이거 풀어오라고 하지 않나 이거? 아니 여긴 아닌가? 아이씨 풀어오라고 할 거야. 자 이거는 자 봐봐 어차피 문제 이것만 보면 되니까 보기 빨리 읽어보세요. 67쪽에 5번 보기 빨리 읽어봐. 됐죠? 보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소설의 시간 표지에 대한 얘기예요. 표지라는 말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표지, 담화 표지, 서술 표지, 대화 표지. 뭐 여기서는 지금 시간 표지. 표지라는 말 안 어렵지.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갔을 때 보이는 그거요.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서울 67km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빠 차 뒤에서 타고 가다 보면 얼마 앞으로 펼쳐질 거를 예측하게끔 해주는 접속어 따위를 모두 다 표지라고 합니다. 시간 표지란 건 그거예요. 시간의 정보를 알려주는 표지인데요. 정확하게 이 시간 표지가 뭐까지 알려주는지 보기에 써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보기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거나 아 장면 연결도 하는구나. 그리고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가능한다.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구나. 자 그대로 선지 4번 가볼게요. 이거 보기에 어긋나는 게 있을까 없을까? 빨리 찾아라. 일단 리을 봐봐요. 리을 이미 봤냐니다. 아 미안 얘들아 3번 아유 쏘리 선지 3번 죄송 디귿 밑줄 보고 빨리 와봐요. 스토리 말고요. 보기랑 어긋나는 게 있는지부터 검토해봐. 있어요? 있어요?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알려준대요. 과정을. 잠깐만. 시간 표지가 요약의 역할도 한답니까? 방금 봤지. 보기에서 한다고 했잖아. 요 사이 일단 시간 표지 맞아요. 요새. 자 그러면 보기랑 어긋남이 없어요. 아 그럼 이게 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게 답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데 이 3번이 답이에요. 왜? 안에 내용이 틀렸어요. 무슨 요약이 되어 있냐면 송이가 공청에 이를 돕기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네, 그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일을 돕게 되기까지가 아니라 공청에서 일을 한 최근을 말하기 때문에 이 안에 담고 있는 과정 내용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보기가 작품이 아니니까 보기에 맞더라도 그게 꼭 맞는 말이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자, 제가 왜 처음에 두 개 썼는지 이해되실까요? 보기가 작품 설명하면 보기 있는 말은 무조건 맞아요. 웬만하면. 물론 본문 내용과 연결하겠던도 진화됐어요. 근데 기본은 이거예요. 보기가 작품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철저하게 의존해야 돼. 근데 보기가 작품 설명이 아니라면 여기에 있다고 해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따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하나만 더 합시다. 다음 장. 자, 맞춘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는. 이제 8번만 볼 거야. 나머지는 연들 해다 해설 보고. 자, 8번 할 건데요. 작년 6회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푸셨을 텐데 처음 풀었을 때 기억나시는 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 정답률이 20%대거든요. 맞춘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근데 설명드리면 아 싶어요. 자, 보기가 어려워지면 결국에 이렇게 됩니다. 8번에 보기 먼저 읽어보세요. 읽었죠? 일단 이 보기는 작품 설명 맞나요?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말은 철저하게 의존해 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맨 처음 보시면요. 시인이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 발견, 그리고 삶의 성찰. 자, 이게 답의 근거였어요. 다시 새로운 가치 발견, 요게 결핍 느낀 상황에서 화자가 시인이 취한 태도야. 그리고 삶의 성찰, 요 두 단계. 그리고 예를 들어주는데요. 자, 봐봐.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 자, 그러면 연륜이란 작품은 결핍이 뭔 거야? 그렇지. 축적된 인생 경험이 결핍인 거야. 이걸 보고 뭐 해야 돼? 이 보기에 따르면 새로운 가치 발견. 새로운 가치 발견이야. 시간 드릴게요. 뭐 푸신 분들 있을 테니까 많이 안 드릴게요. 가만히 있고요. 가만히 있고 1, 2번 중에 답 골라봐요. 가만히 있고 1, 2번 중에 답을 골라봐. 뭐 50%인데 틀리겠어? 왜 틀렸는지 알겠어? 내가 맞아요. 아니, 일부 그게 맞아서 하지 말고 왜 틀렸는지 생각해봐. 답이라고 생각하고. 굿. 아니다, 이거 50%를 실패했구나. 자, 답들 슬슬 고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맞아, 자기야. 또 왜 그래? 아이. 근데 헷갈리나? 연필 두 개로 좁혀드렸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야. 이거 틀리면 어떡해. 틀릴만 해. 작년에 이거 엄청 질문 받아갖고 아우 지겹더라고. 그래서 근데 설명하기도 보기 문제 스킬을 이용해야 된다는 걸 자꾸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수업 시간에 다룬 거죠. 자, 봅시다. 답이 나왔나요? 일단 2번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1번을 고르기 힘들지 않아요? 자, 봐봐. C부터 볼게요. 객관적 읽기 하셔야 됩니다. 혼자 또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근데 보기로 내가 다 알고 있잖아. 가 작품 볼게요. 머리야. 일단 네 번째 줄, 가의 네 번째 줄 따라와봐요. 구름같이 피었던 뜻은 날로 굳어. 으이!
뜻이 어떻게 됐대요? 날로 굳었대요.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뜻이 굳어버렸대. 계속 읽어볼까?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자, 연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바로 나쁜 거예요. 뜻이 굳어서 감기는 거예요. 아, 선생님 곱다랗다는데요? 예쁘지 않나요? 제발 그 짓 하지 말라고. 곱다란 거 곱다란 거지. 뜻이 굳어서 감기는 게 또 연륜이에요. 자, 그리고 애매하기도 한데 보기가 그래서 강력하게 단서를 줬잖아요.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이 결핍이라고. 결핍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 연륜은 바로 결핍이었어요. 결핍을 발견하는 축적된 인생 경험입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핀 바다바다에 나래 앉은 섬으로 가자. 나래 앉은 섬 화자가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계속 빛이 핀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저 꽃이 좋나봐요. 그 다음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아, 무너질 적. 이거 뭔가 부정적 상황 같은데 이때는 눈빛을 파도에 적실 거래요. 아, 파도를 적시는구나. 파도가 무너질 때 내가 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초라한 경력. 나쁜 거. 자, 초라한 경력 어떻게 볼래요? 이게 축적된 인생 경험, 연륜, 굳은 뜻. 굳어버린 뜻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초라한 경력. 경력. 내가 살아온 과거 인생 경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핍 나온대요. 근데 이 경력을 어떻게 한대요? 육지의 막은, 여기다 손가락이 다음. 뭐를? 경력. 초라한 경력. 이게 바로 연륜, 삶에 축적된 거. 근데 결핍. 좋은 게 아니야. 결핍을 육지에 막은 다음 뭐 하겠대요? 연륜을 끊어먹겠대요. 연륜 시전하네. 끊는. 주름 잡힌 연륜을 끊었다. 인과가 어떻게 되죠? 육지에 막았죠? 이 행위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연륜을 끊은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뭐래요? 불꽃처럼 살겠대요. 자, 답 2번인 이유를 봅시다. 아까 보기에서 힌트를 줬어요. 결핍을 느낀 상황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라고 했어요. 이 불꽃이 뭐예요? 새로운 가치. 결핍을 봤어요. 그래서 이 결핍을 잠깐 스톱시켜놓고 새로운 가치, 불꽃처럼 살겠다. 이게 새로운 가치야. 선지 2번은 인과가 꼬였습니다.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좋아요. 맞아. 좋은 거야. 새로운 가치거든. 결핍 상황에서 생각해내. 근데 주름 잡힌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 끊을 수 있는 수단은 뭐게요? 이거지. 육지의 막음 다음 연륜을 끊는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의 인과는 뭐예요? 육지의 막음입니다. 불꽃은요, 맨 보기 첫 줄에 있었던 새로운 가치 발견, 그거로 봐야 돼요. 이 불꽃이 원인이 돼서 연륜을 끄는 게 아니라고. 연륜은 육지에 막아서 끄는 거고요. 결핍을 목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견한 가치가 불꽃.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인과에 맞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보기에 철저히 따라야 되고요. 시 자체도 객관적으로 읽어야만 보입니다. 자, 1, 2, 3, 4, 5 다 풀러가면 도저히 2번을 고를 용기가 안 난대요. 근데 철저하게 보시면 다 2번이 나옵니다. 어렵지. 여러분들 오늘 문항을 좀 많이 나오고 싶어서 심화추로 하나만. 자, 제가 안 푼 이제 다 나머지 문제 지금 보기 문제는 다 봤어요. 안 푼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푸시던가 하면 되고요. 내가 훈련하고 온 거 문제 유형입니다. 여기서 자 70쪽으로 바로 가보세요. 아니 74쪽 한 단어만 달아갑시다. 다음 주에 그냥 이 문학 이론 끝내버리려고. 74쪽 여기서 하는 거는 심화추론입니다. 심화추론. 자, 근데 이 심화추론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가 보기 푸는 것까지 알려드렸으면 다 끝났거든 사실 스킬은. 여기서부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 번 더 고찰해 볼 만한 확장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심화추론은요, 객관적 읽기 확장팩이에요. 객관적으로 단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타당하게 추론하자고 하는 건데, 우리 저번에 사실 했었어. 그 뭐지? 작품 제목이 안 떠오르네. 우리 1단에서 했던 게 지리산법 국세 기억나시나요? 맨 첫날 한 수업